오늘은 가장 더운 날로 여겨지는 복날 중에 하나인 말복입니다. 비가 자주 내려서 그런지 폭염은 확실히 한풀 꺾인 것 같은데요. 네, 자세한 날씨 전망과 이슈를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요즘 꽤 많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폭염은 조금 누그러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수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 중부 일부 지방 그리고 강원 동해안의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동해와 삼척, 강릉 지역은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강원 동해안 일부에서도 호우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 정도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전까지 좀 비가 내리다가 오늘 오후부터 비가 좀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가 강원도 지방에 200mm가 넘게 내린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인제가 268mm, 고성 200mm, 강릉도 153mm입니다. 지금 휴가철을 맞아서 강원도에 야영객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또 그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피서객들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비가 오늘 오전까지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서객들 그리고 야영객들의 호우 대비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지적으로 굉장히 좁은 지역에서 좀 많은 비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어젯밤에는 서울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었고요. 강원도에도 내려졌고 영남, 경기 그래서 굉장히 좁은 지역들에서 강한 비가 좀 쏟아지면서 어제 대전에서는 또 갑작스럽게 호우가 쏟아지면서 프로야구 경기가 또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오전까지 좀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점차 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동안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요즘에는 한낮에 외출해도 그렇게 막 엄청 덥다 이런 느낌은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폭염이 이제 완전히 누그러진 건가요? 예, 폭염특보가 사실은 대부분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전히 극심한 더위들, 그러니까 낮 기온이 33도를 넘는 그런 폭염은 누그러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가 좀 많이 내리면서 폭염특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해제가 됐고요. 어제 일부 좀 내려진 지역들이 있습니다. 제주가 지금 내려져 있었고 광주와 전남, 경남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다시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3도 안팎 정도를 기록하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들은 30도 안팎 정도 기록하면서 최근에 나타났던 굉장히 극심한 폭염은 조금 누그러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주간 전망을 보면은 계속해서 낮 기온들이 서울도 그렇고요. 대구도 마찬가지고 30도를 갓 넘는 이런 정도의 낮 기온들을 기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더위, 그러니까 예년 수준의 무더위 정도는 있겠습니다만 극심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잦은 비 소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 월요일과 화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또 수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또 금요일에도 역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좀 있으면서 아무래도 비가 좀 자주 내리다 보면은 여름철의 폭염은 좀 누그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낮 기온은 다음 주에도 30도 안팎 정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가능성이 좀 있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한반도 남쪽의 고온다습한 세력들은 어느 정도 누그러진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번 5호 태풍 노루처럼 태풍이 좀 올라오면서 그 남쪽 지방에 있는 고온다습한 세력들을 한반도로 불어넣었을 때 폭염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중국 쪽에서 굉장히 건조한 뜨거운 바람들이 불어올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이 완전히 올여름 폭염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다음 주까지는 어쨌든 극심한 폭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폭염이 꺾여서 다행이긴 한데 요즘에는 또 금강과 낙동강에서 녹조가 말썽이라고 합니다. 장마철에 누그러졌던 녹조가 왜 또다시 나타난 걸까요? 예, 아무래도 장마가 이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도 꽤 많은 비가 내려주면서 비가 내리게 되면은 하천이나 강 주변의 영양 염류들이 강이나 하천으로 스며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녹조가 번식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장마가 끝나고 나면은 역시 또 폭염이 굉장히 극심하게 일어났었죠. 그래서 수온도 굉장히 높게 올랐고 장마철에 영양 염류도 굉장히 풍부해졌기 때문에 다시 또 금강과 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조류 경보들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대청호의 조류 경보가 관심 단계였다가 경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5년 만에 경계 단계가 내려지게 됐었고요. 낙동강 강정 보령보에도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져 있고 낙동강의 칠곡보는 아직까지는 그 관심 단계가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녹조가 굉장히 좀 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여기 지역을 중심으로도 조류경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무더위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극심한 폭염까지는 아닙니다만 수온이 계속해서 높을 것으로 예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강과 낙동강의 녹조가 더 확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녹조도 녹조지만 올 여름 남부지방 곳곳에서 마른 장마의 모습을 보였었죠. 이 장마가 끝나고 나서도 일부 지역에 메마름이 유지가 됐었는데 어떻게 가뭄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그 장마철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졌었죠. 그래서 중부지방의 이 기상학적인 가뭄은 모두 해소가 됐습니다. 남부지방에서도 뭐 예년 평균 정도의 강수량을 내리면서 비가 내리면서 어느 정도 기상학적 가뭄은 해소가 됐습니다만 영남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 그 예년 평년 강수량의 3분의 1 정도만 내리면서 아직까지도 기상학적인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8월 달 가뭄 예상 그리고 경보를 발표하게 됐는데요. 울산, 그다음에 전남, 경북, 경남 지역, 이를 지역들 지금 그래픽을 통해 보시는 남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농업적인 가뭄이 현재 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7개 시군의 가뭄 주의 단계 그리고 10개 시군에는 가뭄 심함 단계에 현재까지 들어 있습니다. 또 뭐 다음 달에도 사실은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좀 적게 내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은 53%로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말씀드린 대로 남부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좀 적게 내리면서 이 수자원적인 가뭄도 아직까지 들어 있습니다. 충남 지역 8개 시군 그리고 전남 지역 4개 시군에는 이 수자원적인 가뭄으로 봤을 때도 가뭄 심함 단계에 들어 있고요. 대구, 광주, 호남과 영남 27개 시군에는 주의 단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다행히 이제 8월 달과 9월 달에 강수량이 평년과 좀 비슷하거나 조금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도 있기 때문에 좀 강수량에 기대를 좀 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가 온다니 조금 다행이기도 한데요. 좀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별똥별을 보고 우리가 소원을 빈다고 하잖아요. 이번 주말에 별똥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던데요. 그렇습니다. 주말 밤에 이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관측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별똥별이 떨어지는 지점들의 가운데 지점이 이제 복사점이라고 하는데요. 그 복사점이 페르세우스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유성우의 이름을 페르세우스 유성우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유성, 그러니까 별똥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비처럼 쏟아진다라고 해서 유성우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기도 합니다. 토요일 밤 11시에서 일요일 오전이 가장 극대기, 그래서 별똥별이 가장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올해 이제 달이 지난해보다 더 밝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달이 밝다는 것은 아무래도 별똥별을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달이 뜨기 직전, 그래서 보통 요즘 달이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뜨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달이 뜨기 직전 시간인 9시에서 10시, 10시 반 정도, 이 정도의 밤하늘을 보신다면은 페르세우스 유성우를 관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관측 장비가 필요하진 않고 맨눈으로도 별똥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하늘 중앙을 좀 넓은 시야로 바라보신다면 떨어지는 별똥별 시간당 한 50개에서 75개 정도 떨어지는 별똥별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별똥별을 보면서 소원을 빌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